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국민의힘 당 선관위가 10월 8일 발표한 대선 후보 경선 2차 컷오프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막중한 경선 관리를 당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한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 발표 후 각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 등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좌파 성향 노정희 대법관, 그리고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혜주 상임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선관위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짓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관리를 하지 중앙선관위에 대선 경선 관리를 맡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 대선 경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적 정당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현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경선과 관련해 각 지역별 경선 때마다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을 항상 자세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대선 경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런 식으로 황당무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권순환TV에 올린 한 영상에는 어느 구독자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 절차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많은 내용인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그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3반에서 반장 선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반장 후보 2명을 교단 앞에 세우고 학우들에게 각자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해서 모든 학우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지를 선생님께서 거두어서 골방에 들어가 투표지를 세어보고 A 후보가 반장에 선출되었다고 공표를 합니다. B 후보는 억울하다면서 투표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A 후보가 B 후보보다 몇 표를 더 얻었는지 비밀 투표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냥 선생님 말만 믿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학교에서 뽑는 이 반장 선거가 정당한 선거일까요?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분은 1번, 2번 해서 문항을 이렇게 달아나왔거든요. 1번, 비밀 투표라서 합당한 반장 선거이다. 2번, 투표율 공개를 안 한 선생님은 부정한 선거를 집행한 불의한 선생님이다.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2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명색이 제1야당 대선 경선 후보 선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2차 컷오프 대상자 8명을 발표한 뒤 탈락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별 득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선관위와 당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더기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4.15 국토본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패자의 선거 불복이라고 몰아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비합리성을 살펴본다면 적어도 이번 사안에 관한 한 패자의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는 황교안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정도냐 아니면 변칙과 사술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런 식으로 진행된 선거를 갖고 우리가 발표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어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국민이 그런 식의 선거 결과를 일방적인 발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저 선거 절차, 저 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애당초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선거 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거의 일괄 위탁, 턴키 방식으로 전부 중앙선관위에 위탁해버린 것.
지금 중앙선관위가 어떤 선관인데 거기다가 지금 야당 대선 후보 뽑는 거를 다 맡긴단 말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정홍원 선관위원장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들은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 조혜주, 저런 사람들을 믿고 이 중요한 야당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삼척 동자라도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저걸 지금 중앙선관위에 맡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준석 당대표나 혹은 당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의심과 의혹과 비난과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앙선관위에 다 맡겨놓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 과정 거치면서 도대체 후보별 순위도 득표율도 다 일절 공개 안 하고 관련 자료는 다 폐기해버렸다. 이걸 누가 투명한 선거라고 지금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판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9일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서 2차 경선 과정에 후보별 득표율 조작이 있었는지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이는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 당의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작한 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최고 형벌을 받도록 하고 득표 순위는 바로잡을 것이며 만일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함부로 했다면 허위 사실을 주장한 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겠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이 독자적으로 이번 선거관리를 수행했다면 당에서 자료도 있고 당에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괄 위탁 방식으로 중앙선관위에 다 넘겼는데 중앙선관위가 과연 국민의힘 당의 조사에 순순히 그리고 정직하게 과연 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만약 조작이 있었으면 조작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리고 만약 조작이 없었는데 황교안 후보가 밝힌 게 허위사실이라면 황교안 후보에게 책임을 묻겠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현재로는 이 말만 갖고는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조사에 관한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이 독자적으로 선거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그걸 전부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 턴키 방식으로 맡겨버린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금부터 진행되는 일단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결선까지 그 절차는 지금 같이 병행이 될 테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하면서 거기에서라도 바로잡아야지. 지금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의 대선 후보를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도록 맡길 겁니까? 중앙선관위가 어떤 중앙선관위인데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 결정권을 사실상 준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데서 이런 황당한 짓들을 했냐 말입니다. 제발 민주당 이런 건 좀 배우세요. 배워. 민주당은 계속 지금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각 지역별 경선할 때마다 바로바로 각 후보별 득표율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야당은 그걸 못하냐 말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선관위 부위원장인 한기호 사무총장은 참고로 정홍원 당선관위원장과 함께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당선관위 멤버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거듭 여론조사 결과 및 순위에 대한 추측성 공표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 및 순위를 지금 발표하지 못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데 그럼 민주당은 왜 하고 있냐 말입니다. 더구나 당원선거인단 그 선거 결과는 명백히 공직선거법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선관위에서 그건 독자적으로 그것도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깜깜이 선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은 또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정선거 의심되는 사례라고 제보 들어온 내용, 그러니까
이 당원이 모바일 투표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했는데 하고 나서 B님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문자 온 거. 그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에 직접 제보해 주신다면 조사를 한 결과 허위소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고 제보한 사람이 제보한 그 내용이 맞으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도 같이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황교안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했는데 최소한 2명인 모양입니다. 오늘 박주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징어님의 오징어폰으로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꼴뚜기님이 투표를 했다고 뜹니다. 오징어님이 투표를 했는데 꼴뚜기님이 투표를 했다고 떠서 투표를 못했다고 하는군요. 제가 아는 사례만 2차례네요. 전산 조작입니까? 전산 오류입니까? 이건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4.15의 주범 더불어민주당도 공개하는 득표수 득표 비율 국민의힘은 공개 못한다. 자료 파쇄 대놓고 부정선거자인 부정선거라는 주장 또는 진실에 대해 어떻게 아니라고 근거를 내놔야 할 것 아닌가. 경선 절차를 중재해야 할지도 국민의힘에는 부정선거 세력의 핵심이 있는 건가. 너무한다. 대놓고 조작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개 안 하면 영원히 개돼지로 살 수도 있다. 이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관리는 뭔가 지금 깔끔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면 할수록 의혹이 커지는 하여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의 현주소가 저렇다는 사실이 참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